지난 2월 2일 EU 집행위원회에서 EU 텍소노미의 최종안을 발의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U 텍소노미가 뭔지, 최종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한경의 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EU 텍소노미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추가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동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텍소노미는 궁극적으로 EU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원전 투자는 이를테면 2045년 이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50년 중립이 실현된 다음에는 아마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로 그 시한을 정해놨고요.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을 미리 받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규 원전을 짓는 나라는 2050년까지 그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천연가스는 1kW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270g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배출 한도가요. 그리고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2035년부터는 저탄소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운 텍소노미는 내년 1월부터 EU 의회 논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20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로 보면 65%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U 의회에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도에서는 약간 혼동이 올 수 있게 좀 이상하게 문안을 써놨는데, 이거는 20개국 이상 이게 다 찬성입니다. 찬성해야지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부결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인구의 35% 이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반대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거를 약간 혼동해서 쓴 것 같습니다. EU 텍소노미는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 금융 체제를 위한 것인데요. EU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속 가능 금융 체제를 다듬어 왔습니다. 2014년 10월에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지속 가능 금융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EU의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 기후 대응 전략으로 유럽 그린 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그린 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을 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유럽 기후법 제안을 통해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EU 텍소노미 분류체계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처음 발표하면서 두 가지 에너지원, 즉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 집단하고 환경 전문가 집단하고 방사능 집단하고 이 세 그룹한테 연구를 하게끔 연구해서 2021년 12월까지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전문가 집단이 두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3월에 EU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이라는 것을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2021년 4월에 지속가능 금융 입법안을 발표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러면 EU에서 정의하고 있는 텍소노미가 뭔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목록을 설정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2019년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한테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투자자에 대한 시큐리티, 보안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그 위장 친환경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장 친환경 행위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걸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이 기후 친화적이 되도록 돕고, 시장이 단편화되고 쪼개지는 거, 이런 거를 지나치게 쪼개지는 거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면 시장이 그 작은 시장에 대해서 다 규제가 다 다르면 시장이 단편화되니까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단편화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단편화를 완화해 주면 투자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를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보도자료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진짜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가스 및 원자력 활동을 포괄하는 기후 변화의 완화, 그 다음에 적응,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그리고 변화 속도를 어떻게 완화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국이 되려면, 탄소 중립국이 되려면 이 민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 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이 기업이나 정부나 개인들이나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가능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계속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가스와 원자력 활동이 EU의 기후 및 환경 목표하고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은 석탄 발전과 같은 더 많은 오염 활동에서 기후 중립적 미래로 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활동들을 가속화해 준다. 그 점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과 가스가 최선은 아니지만 석탄과 같은 오염 탄소 중립에 배치되는 그런 활동에 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기후 중립,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EU 텍소노미의 목표는 6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완화, 속도를 완화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 이행, 공해 방지 및 제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회복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원자력과 가스는 사실 이 1, 2번에 포커스를 둔 것이고 사실은 이번 텍소노미 법안은 기후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에 해당하는 법안입니다. 나머지 4가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EU에서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 중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EU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의 4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 이상의 6개였죠. 6개 중에서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것. 두 번째는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세 번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할 것. 네 번째는 기술 선별 기준에 부합할 것. 이것도 아마 기술 선별 기준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탄소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방사능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아마 부합해야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자력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이 뭔지 뭐가 돼야 할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심층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과학 및 지식 서비스 공동 연구센터 조인트 리서치 센터라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위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음,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있던 조건. 그 측면에 대해서 기술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집행위원회의 정책적 입장은 담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 및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 요소들과 여러 가지 평가를 한 것이죠.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과학 및 지식 기준에 따른 과학 보고서가 두 그룹한테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방사선 방호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환경 영향에 관한 건강, 환경 및 emerging risk라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되는 위험에 관한 과학위원회. 이게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이 두 전문가 그룹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괜찮다라는 것이 의견이 반영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유럽 집행위원회 인터널 조인트 리서치 센터의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요. 기후변화하고 완화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다른 6가지 목표가 있는데 다른 4가지 환경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현재의 지식 상태로도 오랜 시간 동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격리하는 적절하고 안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환경 영향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경우에는 현재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 영향을 방지하거나 결과가 나쁠지라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라톰 유럽 원자력 조약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따른 법률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이 원자력의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유해한 수준 이하로 유지된다. 그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4가지가 핵심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방사선 전문가 그룹은 JRC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한 가지는 중대사고가 났을 때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아주 확신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사고가 JRC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도
굉장히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분석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유럽 내에서도 만약에 거의 텍소노미는 통과될 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 요소를 다들 감수하고 가는, 물론 확률은 낮지만 그런 양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전문가 그룹의 결론은 사실 비전문 분야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많이 무시가 된 것 같고요. 다만 더 많은 해를 그러니까 석탄 에너지나 석유 에너지 같은 화석 연료보다는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원자력과 가스가 이번에 채택이 된 거는 화석 연료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서 평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중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럽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처가 나온 거는 사소한 부분은 기술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해결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기 보시면 굉장히 수사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갔죠. 적절하게 고려되고 해결됐다고 되어 있죠. 사실 건강위원회 건강 전문가 그룹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비전문적이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U에서 제시한 EU 텍소노미가 지속가능 금융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두 가지의 예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연구원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세계경제 포커스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EU 분류체계가 한쪽으로다가는 친환경적인 그런 경제 활동의 비중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매출액과 매출액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투자 목적 상품에 대해서 EU 분류 체계가 훌륭한 환경을 조성해줘서 이런 투자 목적 상품이 더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업들이요,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한 투자 참여자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갖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EU에서 한 것처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 EU 같은 경우는 3개의 전문가 그룹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론 우리나라 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더 확대한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을 앞으로를 위해서 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난번 2017년에 있었던 탈원전 정책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부작용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